평양에서 명문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학 박사 김동석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상에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요.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좋은 자리, 좋은 사람, 좋은 장소가 있으면 항상 동석해라, 함께해라 이런 뜻에서 이름을 동석으로 지어주었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자리나 좋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자리,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항상 함께 하라는 뜻에서 저를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제가 20년 동안 임상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 동안에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암이나 또는 각종 성인병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당뇨나 고혈압, 중풍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암 환우분들이 재발돼서 오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재발이라는 것은 초기에 발견돼 가지고 치료를 잘한 사람들이 다시 암이 발견돼 오는 경우를 재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암은 병원에서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뭔가 잘못된 근본적인 부분은 의사 선생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병이 걸린 본인에게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환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예전처럼 똑같이 산다면 질병은 치료가 되지가 않고 재발돼서 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암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다시 수술하는 경우, 다시 재발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허리가 아픈 이유는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가 틀어져서 결국에는 디스크가 파열이 돼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것인데요. 누르는 신경을 제거해주면 통증이 사라집니다만은 근본적인 원인, 본인의 자세를 교정하지 않는다면 다시 재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암이 재발되는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되면 치료도 할 수 있고 예방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암이 왜 오는 것일까? 여러분들 폐암과 간암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술과 담배를 전혀 먹지 않는데도 폐암이나 간암이 와서 나는 정말 억울하다. 술, 담배 안 하는데 이렇게 폐암이 왔고 간암이 왔는데 옆집에 사는 누구는 술, 담배를 엄청 많이 하는데도 폐암도 간암도 걸리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폐가 강하냐 약하냐, 간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때로는 암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술, 담배를 많이 하는데도 전혀 암이 안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강하냐 약하냐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면역력, 자연 치유력입니다. 우리 몸에는 어느 정도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의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그게 자연 치유력, 면역력인데요. 그 면역력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떨어지게 되면 암이나 각종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면역력을 좌우하는 인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가 긍정적인 사고방식, 좋은 공기나 좋은 물, 좋은 소금, 좋은 음식,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이 면역력과 연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20년 동안 경험한 가장 중요한 면역력의 결정 요소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혈액순환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혈액 자체가 깨끗하냐, 혈액이 탁하냐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하고요. 혈액은 멀쩡한데 혈관 상태가 좀 막혀 있는지 딱딱한지, 또 혈관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혈관은 근육 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근육 상태에 따라서도 혈액순환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상태가 뭉쳐있다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육의 문제, 혈관의 문제, 혈액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혈액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근육이나 혈관은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혈액이 탁해지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요. 저는 암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혈액 상태부터 가장 먼저 확인하는데요.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혈액 상태를 보면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혈액은 하나씩 떨어져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혈액은 이렇게 적혈구가 뭉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숨쉬고 먹은 밥은 산소와 포도당이 되는데요. 모세혈관에서 우리 세포에게 전달을 해주면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너무 가늘기 때문에 한 5나노 크기거든요. 적혈구가 7나노니까 굉장히 하나씩 통과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뭉쳐 있을 때는 혈액순환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쳐 있는 상태를 한의학적으로는 어혈 상태라고 하는데 이 어혈을 풀어주는 것이 치료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혈을 푸는 약재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한약재 중에 황련해독탕이라는 약재가 있는데 해독하는 약의 가장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항염증 작용도 아주 강한데요. 이 처방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황금, 황련, 황백, 치자 다 노란색의 한약재입니다. 노란색 한약재가 중화를 하고 해독하는 기능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다른 한약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황과 얼금도 노란색 한약재인데요. 아마 인도에서 카레로 먹는 커큐민 성분 때문에 암 환자들이 적다라는 논문도 밝혀져 있고 커큐민의 효능도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약재가 황칠입니다. 바로 이 황칠은 효능을 학명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학명이 덴드로파낙스 모비페라입니다. 파낙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삼의 학명이 파낙스 진생입니다. 파낙스라는 뜻은 만병통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비페라는 질병을 치유하다, 질병을 가져가다 이런 뜻이니까요. 황칠은 만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칠은 진리게 보면 인삼향이 나는데요. 중국에서는 수삼, 나무 숫자 33자에서 인삼나무, 나무인삼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차로 마시게 되면 인삼차 향이 나기 때문에 차로 마시더라도 혈액순환에 피를 맑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황칠의 효능을 연구된 논문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항암 및 항산화 작용이 강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항산화 작용은 활성산소를 없애줘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기 때문에 노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증강하고 간을 이롭게 해서 지방간이나 간염 그리고 간경화 등 그런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고지혈증에 효과가 있고요. 특히 남성의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좋은 황칠을 많이 드신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황칠 어혈 해독탕이라는 처방을 만들어서 암 환자뿐만 아니라 고혈압이 있든지 또는 당뇨가 있든지 모든 질병이 있는 분에게 기본방으로 처방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간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숙취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숙취 음료도 제가 개발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해독하는 능력이 황칠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암이라는 글자를 살펴보게 되면 병이라는 부수에 입구자가 3개죠. 메산입니다. 입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산처럼 쌓인다. 그럴 때 암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조상의 지혜를 이 글자 하나로 알 수가 있고요. 또 식이라는 글자를 보면 사람인의 기를 양이라. 자, 사람을 기르는 것이 밥이다. 밥식이다. 이런 것이죠. 좋게 먹으면 식이 되고 안 좋게 되면 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된장을 만들어 가지고 황칠 된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암 환우분들에게 복용을 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된장의 원료는 어떻습니까? 콩입니다.
콩은 한약재 중에 해독하는 물질입니다. 한약재 중에 가장 독성이 강한 약이 부자거든요. 부자를 처방할 때는 꼭 콩을 처방합니다. 늘 술 마시고 나서 해장국을 뭘로 먹죠? 콩나물 해장국입니다. 그래서 콩나물에는 그러한 해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발효식품의 대표고 장수식품의 대표인 된장에다가 황치를 넣으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신대 한의과대학하고 식품영에 함께 국가돈 2억을 지원받아 동물 실험을 했는데요. 와, 토끼가 면역력이 뛰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능성 식품을 인정받았고요. 이렇게 특허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회 대한민국 장류 발효 대전에 출품을 하게 되어서요. 거기서 당당히 대상을 받아서 오세훈 시장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가서 상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된장을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상복이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 신문에 나온 것이고요. 황칠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황칠에 대한 내용으로 책으로 이렇게 출판했는데요. 알고 먹으면 더 좋은 황칠. 그래서 100세 면역력 황칠의 기적이라는 책을 제가 출판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황칠에 대한 궁금한 점은 이 책을 통해서 풀어나가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황칠 된장에는 두 가지 것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상황버섯과 비파, 열매, 효소입니다. 상황버섯으로 한국 신약에서는 천연 항암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립암센터에서도 상황버섯이 암 성장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혔고요. 그리고 비파나무 한 그루만 있으면 집안에 환자가 한 명도 없다는 뜻의 무환자나무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걱정이 없다. 무우선, 부채선입니다. 부채처럼 생긴 것을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비파의 효능을 또 알 수가 있는데 비파, 황칠 그리고 상황버섯이 우리 된장의 주 원료로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병원에 장독대인데요. 황칠 된장을 담은 장독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짧은 시간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20년 노하우를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핵심은 면역력을 키우는데 면역력의 핵심은 피를 맑게 하는 것이다. 피를 맑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한약재 중에 황칠이 있더라. 이 황칠을 음식 된장을 통해서 또 우리가 먹는 보약을 통해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20년 노하우를 6권의 책으로 냈거든요. 이 건강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 우리 김동석 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통해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만나는 데는 꼭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